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광화문 애국 세력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저께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자유통일당 가처분 신청건이 기각됐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자유통일당 이름을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자유통일당을 이름을 쓸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이 남는데요. 그러면 기독교 자유통일당 이름으로 광화문 애국 세력이 이제 집계를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름도 우선 길어요. 기독교 자유통일당. 또 비기독교인들한테 과연 이게 확산이 될 것이냐, 이 문제. 불교나 천주교 입장에서 기독교 자유통일당 이름에 호감을 가지고 합류를 할 것이냐 문제지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통일당을 쓸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명칭을 쓸 수 없다고 한다면은 기독교 자유통일당밖에는 쓸 이름이 없어요. 자유당으로 하기도 그렇고, 통일당으로 하기도 그렇고, 최선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과연 이 당의 정체성과 여러 가지를 알릴 수 있는 과연 기회가 있겠느냐. 무슨 언론 환경이 문제죠. 언론들이 과연 이렇게 많이 국민들한테 알려줄 것이냐. 일부러 알려주지는 않을 테고, 어떤 부정적인 일 같으면 그 사람들이 알리지 말라고 해도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알리겠지요. 그러나 긍정적인 면 같으면 그 사람들이 일부러 기독교 자유통일당을 알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여론조사에 의해서 많이 나오면은, 예컨대 한 4, 5% 나오면은 알려지겠지요. 그것은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참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데요. 지난번에 기독교 자유통일당은 기독교 자유당과의 통합을 전제로 한 명칭입니다. 어쨌거나 기독교 자유통일당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한도 내에서 전략을 짜는 수밖에 없어요. 우선 전략은 기독교 자유통일당에 속한 열성 당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조직 확대하는 것, 즉 당원 가입 운동을 하는 거죠. 맨투맨으로 PR을 하고, 우선 내 가족부터 PR을 하고, 현재 자유통일당에 기존에 가입했던 당원이 2만 명이라고 하는데 2만 명 중에서 얼마나 탈당을 하고 기독교 자유통일당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기존에 기독교 자유당에 또 당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두 세력이 합쳐서 선거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맹렬하게 PR을 하면서 당원 가입을 시키는 방법밖에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한 사람 앞에 2명 가입시키면은 몇백만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전혀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되니까 당원 가입하면서 당비도 같이 내는 거죠. 저도 자유통일당 탈당을 하고 자유통일당을 만약에 쓸 수 없다고 된다고 하면은 자유통일당을 탈당하라고 기독교 자유통일당으로 갈 겁니다.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 있고 우리 자녀들, 우리 딸은 맨 종편하고 지상파만 보니까 좀 나오고 마찰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제 말을 들어요. 그 다음에 며느리도 그렇고 우리 사위도 갈 거고. 그럼 우리 가정만 하더라도 저 포함해서 5표입니다. 그럼 집집마다 그렇게 하면은 몇백만 표 드는 건 순간 아닙니까? 그러면 비례대표를 한번 노려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론조사에 적극 응하면은 여론조사에서 표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노출이 될 때고 PR이 되는 거죠. 여론조사에서 4, 5% 이상 나오면은 국민들한테 이제 발표하니까 알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도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예컨대 민경우 의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세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 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당대표를 전국적인知名도가 있는 사람이면서 호남에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호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호남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서울에도 많아요. 호남인이. 호남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에서 인구 비례 제일 많아요. 그럼 호남인을 또 호남이면서 전국적인知名도가 있는 사람. 게다가 기독교인이면 더 좋지요. 이런 인물은 제가 볼 때는 김정재 씨 외에는 없어요. 이분이 정치 경력도 많고 경륜도 있고 이분을 당대표로 내세우는 겁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자유공화당은 저는 분열을 김문수 대표가 거기 과연 있을까 저는 의문이 갑니다. 틀림없이 공천 문제가 아니라 그 단일화 문제. 예컨대 김문수 대표는 우파 단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할 분이거든요. 그분의 그 살아온 삶을 보나 그분의 성품을 보나 그분은 자기가 손해보이는 한에 따라도 단일화를 할 겁니다. 그럼 단일화를 그러면 반대편 측에서 조은지 측에서 과연 쉽게 응할 것이냐. 저는 볼 때는 틀림없이 거기서 마찰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별이 또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김문수 대표가 거기로 갔다 할지라도 광화문 세력 전체가 거기로 간 건 아니에요. 저부터도 안 갔는데요. 김문수 혼자와 극히 일부 세력만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문수 혼자 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공화당이 득표도 지난번 19대 총선에서 또 내지는 그 이전에 대선에서 받은 이상의 저는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총선에서 받은 표 이상은 저는 오히려 줄으면 줄었지 더 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현재 자유공화당에 대해서는 큰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저는 무시해도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김문수 혼자 간 걸로 봐야 돼요. 김문수를 따르는 세력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대표는 비록 갔지만 전광훈 목사는 배반하고 간 건 아니에요. 그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간 것이고 그 사심이 없는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김문수 대표를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이 끝까지 단일화를 아마 그분은 주장할 겁니다. 우파 단일화. 우파 단일화는 뭡니까? 저기 미래통합당에서는 양보 끝까지 안 할 테고 그러면 이쪽에서 포기하는 게 되는데 김문수 대표는 포기하는 쪽으로 갈 테고 조원진 쪽에서는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 통일당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공명선거 감시단 참여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직을 하고 강력한 조직을 하고 또 현재 기존의 공명선거 감시단이 백모 선생이 또 추진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세력과 같이 합쳐서 지역에서 강력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 5일 동안 사전투표함이 뭐냐면 5일 동안 보관되고 있어요. 그 입구를 막아야 돼요. 밤샘에 가면서 교대로. 거기 들랑달랑 해가지고 그거 바꿔치기 설령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거 선거 하나마나예요. 그 일을 막으려면은 그 출입구 입구를 지켜서 해야 돼요. 아무도 수표함 근처를 얼씬도 못하게. 얼씬 해서 들랑달랑하면 그건 뭐 선거 하나만 하지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통일당 조직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없어요. 빨리 기독교 자유당과 합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자유당, 친박신당, 뭐 새벽당이 다 합쳐야 돼요. 그래서 날 잡아가지고 빨리 해야 돼. 이번 주에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날 잡아서 장충체육관을 빌리든지 빌려서 합당대회를 하고 어시어시 한번 하고 하면은 예컨대 우리가 이번에 선거 비례 연동제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상당한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선거 끝난 뒤에 미래통합당이 계속 자크려가고 엉뚱질하면 그쪽에 있는 예컨대 광화문 세력 쪽에서 그쪽에 공천받아서 든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를 들어서 주욱순 대표 같은 경우라고 합시다. 그분들이 자클릭 하는 거 반감할 것 같습니까? 탈당을 하는 한이더라도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 기독교 자유통일당은 계속 세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캐스팅 보드를 꽉 쥐고 이 나라의 모든 입법에 있어서 자유민주 시장경제 기독교 입국 한미동맹 이것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계속 세를 확장하면서 이제 주력 정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한폐렴 때문에 결정타를 때렸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중도가 항상 표를 좌우하는데요. 중도표 중에 좌로 갈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파가 일단은 압수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번에 확실히 의석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조직 확대를 계속 지역에서 해나가면서 100만, 1000만 당원을 만들고 주력 정당을 우리는 서야 돼요. 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호남의 기반을 둔 김경재 대표가 저는 척임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 양반이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내일 모레 1년만 있으면. 그 양반이 정치에 무슨 국회의원을 하겠습니까? 그 양반 사심 없는 분이에요. 그 양반은 깨끗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위해서 몸바치고 깨끗이 물러설 사람입니다. 욕심 없어요. 그 양반. 그 양반 믿어도 돼요. 그 양반 내세우세요.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 편이죠. 왜냐? 악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 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편이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결정타 중국도 무너지고 이제 북한도 무너지고 중국과 북한과 연결된 이 나라 주사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힘냅시다.